물질과 에너지 첫 번째 시간 기체의 압력입니다. 먼저 압력에 대해 정리를 살짝 해볼까요? 압력이 뭐예요? 압력? 힘이요. 틀렸어.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돼. 동일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면적분의 힘이죠. 압력의 단위,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무엇이 있을까요? 기압 이런 거 알지 않나? 잠시 후에 나올 건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맞거든? 뉴턴 퍼 제곱미터. 봐봐. 앞에 뉴턴은 힘의 단위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제곱미터는 면적의 단위죠. 그냥 요 식을 보면은 알 수 있는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체 압력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체 압력은 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놈의 기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 기체는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냥 뭐가 그렇게 바쁜지 계속 움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그러니까 용기죠. 이 용기 안에 기체를 넣어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그럼 얘네가 가만히 있질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움직이잖아. 그러다가 벽면을 때립니다. 빵, 빵, 빵. 자, 그러면 이 충돌에 의해서 벽면은 힘을 받는 거죠. 따라서 압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기체 압력 왜 생긴다고요? 기체 압력은요, 분자 운동 때문이죠.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기체의 압력이 언제 클까요? 언제 클까? 첫 번째, 여러 번. 그치. 횟수가 많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기체 압력이 커질 거고요. 또 약하게 들이받는 것보다 강하게 가서 빵빵 들이받으면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강하게 충돌할수록 그럴수록 기체 압력은 커지게 될 거예요. 아, 충돌 횟수 그리고 어느 정도 세기로 충돌하는지에 따라서 기체 압력은 결정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뭘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언제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향을 언제 받을까요? 제일 첫 번째, 여기 세 마리 새 녀석을 넣었을 때랑 분자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동일한 공간에. 그러면 언제 기체 압력이 클까요? 당연히 분자를 많이 넣으면 가서 많이 부딪히겠죠. 그럼 기체 압력이 증가하겠죠. 오케이. 아, 분자의 수와 관련이 되어 있군요. 분자 수.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냥 똑같이 요 분자 3개만 넣을 건데 공간이 좁아져도 되지 않을까요? 빵! 공간이 좁아졌어. 근데 안에 들어있는 애는 똑같아. 하나, 둘, 셋. 자, 벽면에 가서 부딪히는 횟수. 당연히 공간이 좁으면 많이 이제 부딪히겠죠. 따라서 용기의 부피. 이것도 바로 기체 압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냐? 이번에는 공간은 아까랑 똑같은 공간이에요. 사이즈가. 근데 애들이 빨리 움직여. 아까는 똑같이 새 녀석 넣을 건데 아까는 그냥 새 녀석인데 이번에는 막 되게 막 열받은 애야.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팍 엄청 빨라. 확 빨라. 부스터. 팍팍팍팍팍팍. 효과음 어때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애들이 되게 빨라지겠죠.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부딪히는 횟수가 당연히 증가하겠지. 애들이 빠르니까. 즉,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그다음 시간 쭉 나오는 뭐 보일, 샤르, 아보가도 이게 다 지금 나온 얘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압력에 영향을 주는 것들, 분자수, 부피, 온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살짝 이해하시면서요. 지금부터는 대기압으로 가보도록 해요. 대기압은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분명히 나올 거고요. 우선 대기압을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리첼리 실험. 요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조에다가 뭐를 넣느냐, 바로 짠, 수은을 넣는 거예요. 수은을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요만큼 이렇게 준비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수은의 이 표면 있잖아요. 여기 공기에 압력을 받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가 이제 계속 사방팔방으로 이제 압력을 주겠죠. 힘을 주니까. 자, 그러면 이 대기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수은 기둥을 뒤집어 엎을 겁니다.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지금 이 관에다가 수은을 꽉 채워요. 끝까지.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잠깐만. 자, 여기까지 꽉 채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집어 엎는 거야. 이 수조에다가. 그리고 이 수은 기둥은 1m 정도예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밑에 마개를 원래 이렇게 마개가 있거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마개가 있는 상태에서 수은 기둥을 뒤집어 엎으면은 지금 죄다 수은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개를 뿅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되게 신기한 일이 생겨요.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 까닭은 뭐냐면은 봐봐. 요 같은 높이의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 이거 대기압을 받거든. 대기압은 우리가 평소 우리 동네에 그냥 지구상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기압이라고 쓸게요. 처음이니까. 대기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높이의 여기 있잖아. 여기에는 어떤 압력을 받냐면은 수은기둥, 여기서부터 얘가 수은기둥에 빡 누르는 힘을 받아요. 이거. 괜찮지? 근데 지금 이 수은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더 셌던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수은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왜냐면은 이 안쪽 내부에서 그 누르는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눌리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슝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수은 기둥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수은 기둥이 있고, 수은 기둥이 안 이뻐서 한 번만 다시 그릴게요. 자, 수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은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바깥쪽은 조금 더 이제 올라가겠죠. 제가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안쪽 내부에 이 수은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이거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있지? 여기. 대기랑 만나는 이 지점은 무조건 뭐냐면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공기가 눌러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지, 여기. 여기는 아까는 여기 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누르는 그 힘이었는데 수은이 이번에 요 부분은 요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죠. 여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진공이거든요. 여기는. 여긴 진공이야. 진공이면 누르는 힘이 없어요. 압력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only 누가 누르고 있냐? 바로 여기서부터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작용할 겁니다. 이 대기압과 그리고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이 압력이 서로 같아지면 더 이상 수은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요. 딱 멈추는 거야. 양쪽이 똑같아지면. 근데 그때의 이 높이가 얼마냐면은 수은 760mm입니다. 자, 수은기둥 760mm가 누르는 압력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받는 대기압이 똑같아요 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바로 토리첼리 실험이고요. 이 토리첼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압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해요. 1기압은 ATM이라고도 이제 적는데요. 1기압과 같은 값이 얼마냐? 760mm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입니다. Hg, 수은의 원소기호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기압, 1기압은 760mm Hg입니다. 760 그 수은주거든요. 수은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저는 뭐 밀리미터 Hg 뭐 이렇게 읽을 겁니다. 네, 수은주, 수은 기둥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가로 그냥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은 기둥, 그러니까 760mm, 즉 76cm가 이제 누르는 압력과 대기압이 똑같잖아요. 물기둥은 무려 10m입니다. 10m 물기둥이 누르는 그 압력과 대기압이 동일합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교과과정 아님? 사람이야? 자,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물기둥 10m 그리고 수은기둥 76cm가 누르는 그 압력을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1기압. 근데 왜 우리는 쪼그라들지 않을까요? 신기하게도 우리 몸에서도 동일한 압력으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 내부도 그리고 외부에서 받는 이 대기압도 똑같이 같은 크기의 압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살고 계신지 알겠죠? 평소에 가만히 숨만 쉬고 살아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끝이야. 맞아. 이 내용이 끝인데요.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유자관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 계속 풀 거거든요. 지금 제가 그 문제 풀이 몇 개 올렸는데 거기에도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기체 같은 걸 이제 여기다 가둬둬요. 공간 안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유자관 같은 거. 유자관의 모양은 이제 다양할 겁니다. 이렇게 유자관이 짜라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다가 뭐를 넣을 거냐? 수은을 넣을 거예요. 우린 무조건 수은으로 해. 왜냐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 얼마나 좋아. 1기압이 760 정해져 있으니까 이 수은 기둥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대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뭘 물어볼 거냐면 이 기체의 압력은 얼마이니?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자, 이 기체의 압력은요. 여러분, 아까 우리 대기압 토리첼리 실험에서도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압력 이런 걸 비교했었잖아요. 괜찮으시죠? 근데 이 그림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수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수은이 여기 위에까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낮은 그 지점을 잡는 거거든. 자, 봐봐. 무슨 얘기냐? 여기 요렇게 낮은 지점을 딱 잡아 보세요. 그때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과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서로 동일하니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이쪽 왼쪽에 작용하는 압력은 순수하게 기체에 이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입니다. 즉 이쪽에 작용하는 왼쪽에 작용하는 압력은 기체의 압력이에요.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거 있지. 그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작용하고 있는 걸 볼게요. 오른쪽에 작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뭐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열려 있는 상태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선 대기가 계속 누르고 있을 겁니다. 얼마의 힘으로 누르겠니? 압력으로 누르겠니? 1기압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기압 별말 없으면 1기압이야. 알겠지? 대기압 1기압입니다. 1기압으로 계속 누르고 있고 1기압은 760ml/H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봐봐. 내가 표현하는 데가 어딘지. 요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이 궁금한 게 아니야. 봤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고. 어디냐면 바로 이 아랫부분,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대기압뿐만 아니라 이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밀리미터 요 높이에 있다라고 칠게요. 이 수은 기둥이야. 자, 그러면 여기지. 여기. 아, 내 손이 안 보이니까 니네가. 여기 내가 색칠한 데 있지. 요 지점, 요 같은 높이에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봐봐. 대기압 760에다가 자, 대기압 760에다가 플러스 X 밀리미터 HG까지 더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밀리미터 HG고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 지금 여기 요 기체 압력은 760에다가 X를 더한 만큼의 그렇죠. 수은주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